하우연이 상당히 평가가 갈리죠. 무지성 매크로만 돌리다가 죽은 돌대가리 백지 장군이냐? 조인을 뛰어넘는 조씨 친족 최고의 상장이냐?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일방적 저평가, 일방적 고평가만 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하우연이 명장인지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적부터 볼게요. 우금과 장패가 창의를 두들길 때 이 둘이 못 이기니까 하우연이 구원투수로 출격해서 함께 창의를 격파했죠. 셋이서 협공한 거라 단독 승리는 아니지만 일단 1승입니다. 그 다음엔 황건적 서화가 반동을 치자 토벌했죠. 2승입니다. 근데 이것도 장패 여건과의 협공입니다. 적벽대전 이후엔 뇌서를 토벌했죠. 3승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우연이 제장들을 지휘해서 깨뜨렸다고 하니 이것도 혼자만의 힘으로 얻은 성과는 아닙니다. 그 직후 서왕을 지휘해서 상유를 토벌했죠. 4승입니다. 서왕을 앞세워서 이룬 성과이니 이것도 단독 승리는 아닙니다. 일단 커리어 하이인 관중평정전 이전에 벌였던 4번의 전투는 4번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모두 다른 장수를 지휘하거나 연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의외로 단독으로 뚫고 정상화시키는 장류 같은 맹장형 전투력은 보인 적이 없죠. 병사의 지휘보다는 장수의 지휘에 강점이 있는 한고조 스타일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봐줄 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 병사 지휘보다 장수 지휘가 더 고차원적인 통솔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중평정이 시작되자 하우연은 한수와의 전쟁에 돌입했고 주령을 이끌어 유미와 견절을 평정합니다. 주령을 이끌어 2번의 평정을 성공했으니 2승을 추가해 줄 수 있겠죠. 그 직후엔 조조를 도와 장압과 함께 안정을 공격하여 양추를 항복시킵니다. 7승이죠. 그 다음엔 남산의 도적 유웅명을 격파하고 그 무리의 항복을 받습니다. 8승입니다. 그리고 8번의 승리 중에서 첫 단독 승리입니다. 그 다음엔 장압과 함께 양흥을 포위해서 격파하고 그를 참수합니다. 9승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대결에서 마초라는 거물과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마초가 위강을 공격하자 하우연이 위강을 구하기 위해 출격한 건데 도착하기도 전에 위강이 털려버려서 마초와 연장전을 벌이게 된 거죠. 게다가 마초는 위강을 기어내서 털어버린 뒤 곧바로 200여리를 행군해서 하우연을 습격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하우연이 구승을 정립할 동안 상대한 적들은 비교적 양민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우금과 장패를 애먹게 만든 창이나 수만의 무리를 이끌었던 뇌서 정도가 좀 체급이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마초는 아예 클래스가 다르죠. 마초와의 대결이 하우연에게 있어서는 첫 빅네임을 상대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우연의 패배였습니다. 하우연전에서는 대놓고 하우연의 군이 불리했다고 나옵니다. 하우연이 마초의 공격력을 쉽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한 차례 에너지를 소모한 직후 200여리를 추가 행군한 상태였던 마초를 상대로 밀렸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하우연은 때마침 일전에 평정했던 견저가 모반을 일으켜서 퇴각했다고 나옵니다. 마초에게 완전히 격파를 당한 건 아니지만 엄연히 밀리던 상황이었던 데다 퇴각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패배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엔 마초의 공격을 받은 강서가 구원을 요청하자 하우연은 장압에게 보기 5천을 주어 마초를 상대하게 합니다. 자신은 군량을 감독하며 후미에 남았죠.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마초가 달아납니다. 장압은 마초가 버리고 간 무기들을 획득하죠. 이건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자신은 후방에 남고 장압을 내세워서 대리전 치른 건데 싸움이 벌어지기도 전에 마초가 런을 쳐버렸죠. 거기다가 일전에 조구가 마초의 처자를 죽여버리는 등 마초의 멘탈을 부숴놔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장압을 출진시킨다는 전략적 행위 자체가 마초의 퇴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맞아 보이니 간접적으로 하우연의 승리라고 쳐주죠. 그럼 지금까지 하우연의 통산 전적은 11전 10승 1패입니다. 이후엔 한수를 공격하려 했는데 한수도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런을 칩니다. 하우연은 한수가 버리고 간 군량을 취한 뒤 추격했죠. 그런데 하우연은 한수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장리에 있는 강족들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장리의 강족들 대다수가 한수군 진영에 있어서 장리를 공격하면 이들은 분명 가족들을 구하러 달려올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한수가 만약 강족들 구원을 포기하면 혼자 남아 고립될 것이고 함께 장리를 구원하러 달려오면 들판에서 섬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상당히 날카로운 작전수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하우연은 장리로 나온 한수를 정면으로 대파하고 대장기를 빼앗습니다. 하우연의 11번째 승리이자 커리어 하이였으며 단연 하우연이 거둔 승리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승리였습니다. 물론 한수는 군제가 그닥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죠. 병사 수는 많았다지만
이미 조조한테 개박살이 난 상황이라 정상 컨디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관중 전역을 1년 컷한 건 맞아서 하후연의 커리어 하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직후 하후연은 또 제장들과 저족들이 있던 흥국성을 도륙한 뒤 곧바로 고평연의 흉노까지 격파합니다. 그 다음엔 장수들을 지휘하여 왕을 참칭한 도적 송건을 격파하고 또 장압을 파견하여 하관을 평정했으며 또한 농우를 평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도의 저족과 강족을 하변해서 공격하여 10만석의 곡식을 삥 뜯습니다. 이렇게 하후연은 직간접적으로 6승을 추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산 전적은 18전 17승 1패이고 양주라는 한 개의 주를 자력으로 평정하는 1티어급 성과를 남겼습니다. 후한 13주 중 교주를 일찌감치 상속받아 통치하던 사섭을 제외하면 삼국정립 기준으로 특정 사령관의 손으로 평정된 영토는 12주입니다. 그중 조조가 자력으로 북중국의 8주를 평정했고 북형주를 포함하면 8.5주를 땄죠. 그럼 나머지 3.5주는 익주 1주를 평정한 유비, 양주 1주를 평정한 손책, 남영주 0.5주를 평정한 여몽, 그리고 나머지 양주 1주를 평정한 하후연이 나눠먹습니다. 물론 조조가 손수회전 한 번으로 관서군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양주 영향력을 거세시킨 공적 덕분에 하후연의 평정이 수월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이걸 1년 컷했다는 점에서 하후연의 공적도 적지 않았어요. 결국 하후연은 조조, 유비, 손책이라는 삼국의 시조와 무손실로 남영주를 땄던 영티어 지장 여몽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주를 평정한 사령관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하후연 명장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그럼 이제 나머지 전적도 살펴봅시다. 조조가 장로를 정벌할 땐 장압과 서왕을 지휘해서 파군을 평정했죠. 이 정도면 뭐 장압은 하후연의 소울메이트예요. 이게 하후연이 거둔 18번째 승리이고 커리어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 직후엔 정군산에서 녹각 수리하다가 인생 라이벌 황충한테 개박살나고 본인 목까지 따입니다. 이로써 하후연의 통산 전적은 20전 18승 2패입니다. 마초가 런쳐서 실질적인 교전은 없었던 장압대리전을 제외하면 19전 17승 2패죠. 평생 동안 단 2번의 패배만 허용하고 나머지 모든 전투를 승리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심지어 그 2패가 어중이 떠중이들도 아니고 무려 마초와 황충에게 당한 것이면 그렇게 체면이 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커리어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리어가 탄탄하다고 해서 능력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각을 지나치게 맹신하면 동탁 영상에서 말했던 메리토크라시로 직결되죠. 축구로 비유하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1구는 분데스리가 우승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1구는 리그앙 우승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능력평가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챔스나 월드컵에서 증명을 해야죠. 아니면 오랫동안 우승 못해서 조롱받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클럽에서 우승을 성공시키거나요. 이렇듯 제가 주목하는 건 커리어가 아니라 실질과 임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방면에서 하후연은 상당히 약점이 보입니다. 하후연이 기록한 20번의 전투 중 개인의 야전지휘만 발휘했던 전투는 유웅명을 격파했던 8차전, 마초에게 판정패를 당했던 10차전, 한수를 대파했던 12차전, 강저족의 군량 10만석을 삥 뜯었던 18차전, 그리고 황충에게 KO패를 당했던 20차전까지 총 5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무장과 연계했던 협공전이거나 다른 무장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감독했던 대리전입니다. 1차 창의전, 우금, 장패와의 협공전이죠. 2차 서하전, 장패, 여건과의 협공전입니다. 3차 뇌서전, 다른 제장들 지휘에서 치렀던 대리전입니다. 4차 상유전, 서왕을 기용했던 대리전이죠. 5차 유미전과 6차 견저전, 주령 이끌어서 이겼던 협공전입니다. 7차 양추전, 장압과의 협공전이죠. 8차 유웅명전은 단독 승리이고 9차 양흥전, 또 장압과의 협공전입니다. 10차 마초와의 1차전, 판정패죠. 11차 마초와의 2차전, 장압대리전인데 마초가 싸우기도 전에 런을 칩니다. 12차 한수와의 전면전, 단독지휘로 대승을 거둡니다. 13차 흥국전과 14차 고평전, 15차 송건전 모두 다른 장수들과 연계해서 승리합니다. 16차 하관전과 17차 농우전, 장압 기용한 대리전이죠. 18차 하변전, 단독지휘로 강저족 털어버리고 군량 10만석 획득합니다. 19차 파군전, 장압과 서왕을 지휘해서 평정했죠. 20차 정군산전, 황충에게 KO패를 당합니다. 즉 단독작전으로만 치면 오전 3승 2패예요. 그런데 유웅명 격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 강저족한테 군량 10만석을 삥 뜯었던 건
구체적인 전투 양상 파악이 힘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하후연이 자력으로 1군 승리 중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한수 격파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한수는 군제도 그닥이고 이미 조조한테 털려서 정상 컨디션도 아니었어요. 이 전공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후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 즉 순수 지휘 체급을 증명하는 표본으로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전적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하후연은 순수 지휘 체급이 높은 사령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커리어의 대부분이 양민들이라서 양악이라는 비판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즉 커리어가 아니라 실질과 임팩트 면에서는 하후연의 클래스를 명장이라고 규정할 만한 표본이 빈약합니다. 하지만 하후연의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하후연의 진짜 강점은 조위에서 유일하게 총사령관 롤 수행이 가능했던 제왕형 통솔력입니다. 지금 나열한 전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후연은 단독작전을 수행할 땐 상당히 애매한 성적을 기록했던 반면 다른 장수들을 지휘감독하거나 연기할 땐 불패 신화를 자랑합니다. 즉 하후연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단독작전 수행 능력과 순수 지휘 체급이 높은 크랙형 야전사령관이 아니라 지능적인 연계 플레이와 플레이메이킹이 뛰어난 제왕형 총사령관에 가깝습니다. 단독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야전사령관으로는 유비를 격파하고 주유와 전면전을 1년이나 버티는 차력쇼를 보여줬지만 총사령관일 땐 우금에게 반자의 돌격을 시키거나 관우에게 구속 플레이를 당하는 등 여러 똥꼬쇼를 보였던 조인과 정반대죠. 그리고 하후연이 연계에만 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은근히 저평가당하는 부분인데 하후연의 진짜 강점은 병참술에 있습니다. 관도대전 당시 연주, 예주, 서주 3주의 병참을 동시에 총벌했었는데 이때 하후연의 보급 덕분에 조조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후에도 황건적 서화를 격파하고 양국을 거두어 병사들에게 보급했고 한수의 양국을 거두었고 고평에서 흉노의 양국을 거두었고 하변에선 저족의 양국 10만 석을 삥 뜯었고 적군의 병참은 붕괴시키고 아군의 병참은 충전시키는 행보를 자주 보였죠. 제1의 장기인 기동술과 제2의 장기인 연계술이 합쳐지니까 병참술에서도 두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초와 2차전 때도 장합한테 대리전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병참 관리했죠. 지휘술이 뛰어난 무장, 전술이 뛰어난 무장, 작전술이 뛰어난 무장, 정보술이 뛰어난 무장, 교련술이 뛰어난 무장까지 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병참술이 뛰어난 무장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조조도 항상 보급난 때문에 애먹었던 적이 많아요. 유비도 이릉 때 육로병참만 400km를 까는 미친 짓을 벌이다가 고을로 간 거고요. 제갈량도 그놈의 보급난 때문에 번번이 롤백해야 했죠. 그런데 커리어 전반에 병참에 상당한 플러스 알파를 시킨 공적이 많은 하후연은 분명 가치가 높은 지휘관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생각 이상으로 빈약한 단독작전 수행 능력과 순수 지휘 체급 때문에 야전사령관으로서는 딱 그냥 잡장들 팰 수는 있는 정도가 한계 같아요. 그런데 총사령관 롤로 따져보면 삼국지의 주유 정도를 제외하고 이 정도로 군주에 가까운 통솔력을 보인 무장이 또 있나 싶습니다. 장합, 서왕, 장패 같은 탑티어 무장들을 능수능란하게 기용해서 단체작전 한정으로는 불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병참술에도 특출나서 아군의 전투력 유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줬죠. 하후연은 군부 한정으로는 조조군, 제2의 군주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결국 하후연이 명장인지의 검증은 어떤 관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봐야겠죠. 순수 야전사령관으로는 범장, 좀 더 잘 쳐주면 숙장 정도로 보이고 의외로 총사령관으로는 가히 당대 인류라 할 만하다. 능숙한 인재 기용과 연계로 불패 신화를 쌓고 안정적인 병참을 유지하는 등 주유를 제외하면 삼국지에서 가장 군주와 같은 통솔력을 발휘했던 지휘관이다. 이 정도가 제 평가입니다.